올드걸의 시집. 상처받고 응시하고 꿈꾸는 존재에게. 은유 산문집. 모든 사랑은 남는 장사다. 막스의 여자관계는 어땠을까? 막스가 무슨 변벽 수행하는 수도승도 아니고 학자에게 지고지순형 러브스토리를 기대할 이유는 없다. 그저 궁금증의 발로다. 알아봤더니 부인 외에 하녀가 낳은 자식이 한 명 있었다. 막스의 공식 인정은 아니고 여러 정황에 따른 추측이다. 막스의 혼외 자식설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은 막스가 죽은 후 그 아이를 엥겔스가 돌봐주었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들이 났으리라. 엥겔스가 돌봐주는 걸 보니 막스의 자식이 틀림없군. 여기서 막스와 엥겔스의 깊은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공유하며 우정의 궁극을 실현했다. 방직공장 사장 아들로 태어나 부유했던 엥겔스는 늘 빚에 허덕이는 막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스폰서 역할을 자처했다고 한다. 또 두 사람은 편지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정치, 경제, 전략 전술 문제들을 토론하는 사상적 동지였다. 막스가 죽은 후 엥겔스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고 막스가 살았을 때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2권과 3권을 정리해서 출간했다. 둘은 공산당 선언, 독일 이데올로기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엥겔스는 막스의 임종도 지켜보았다. 거기다가 몰래한 사랑의 자식까지 거두어 주었으니 엥겔스는 마치 친정엄마처럼 막스의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한 셈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본 세미나 뒤풀이 시간에 나누는데 누가 탄식처럼 내뱉었다. 아, 나도 엥겔스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이 로망일 것이다. 고흐에게 테오가 있고 막스에게 엥겔스가 있고 소설 오래된 정원에서 사회주의자 오현우에게 숨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몸주는 한윤희가 있었듯이 물씬양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을 평생 곁에 두는 건 말이다. 방법이 아주 없진 않다. 어디선가 날아오는 화살 같은 말. 먼저 엥겔스가 되어주세요. 그럼 엥겔스 같은 친구가 생길걸요? 정답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너도 나도 자기가 막스인 줄 알고 엥겔스만 기다린다면 영혼의 짝을 만날 확률은 희박하다. 막스는 김나지움 졸업 논문에서 이미 인류의 해방과 행복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하고 치열한 자세로 살아왔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려면 같은 추위를 맴돌아야 한다. 같은 지평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길이 열리고 생각이 통하여 서로를 보듬고 키울 수 있다. 막스는 엥겔스를 만들고 엥겔스는 막스를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한 후배의 고민을 듣고는 엥겔스 이야기가 떠올랐다. 30을 넘긴 그녀는 지난해 자궁 내마감 수술 후 완치됐다. 느닷없이 닥친 발병에 힘들어했으나 잘 이겨냈고 혈색이 좋아지고 직장에도 복귀했다. 매일 아침 긴 생머리 찰랑거리며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건강한 직장인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투병 중에 동병상련이라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암 환자 동호회의 번개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는 것이다. 와, 그래? 네 미모 죽지 않았구나. 잘 됐네. 나도 기분이 좀 좋긴 했는데 언니, 나 이런 생각 웃기고 이기적인 거 아는데 아픈 사람 싫다? 그래, 너도 힘들었으니까 아픈 사람 만나기 두렵겠지.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해해. 나라도 우선은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일단 대한민국은 남자 품기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괜찮은 남자는 죽었거나 게이이거나 유부남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 일정 정도의 진실이 내포된 진단이다. 내 주위에도 괜찮은 싱글 여성은 많은데 남성은 없다. 이런 판국에 암 투병 병력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핏줄 타령 안 하고 아이 입양해서 키우는 데 동의할 대인배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엥겔스를 만날 확률처럼 말이다. 오직 한 길, 내가 엥겔스가 되는 수밖에 답이 없다. 즉, 후배의 경우라면 나를 감싸줄 영혼의 짝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 다해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다. 내가 좋아하는 말대로 슬픔이 슬픔을 구원한다. 그런데 차마 말 못했다. 그 고백남이 뇌종양이란다. 드라마 찍으라고 하기엔 이제 막 몸추스린 후배에게 가혹한 일이다. 또 순애보가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것도 아니다. 끌리지도 않는 사람이랑 억지로 연애할 수는 없다. 다만 고백남 문제를 떠나서 사랑에 대처하는 자세를 전향적으로 사유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30 넘으면 연애 현역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두어야 빛과 바람과 사람이 드나든다. 현실계에서 사랑의 감정을 작동해보고 연애 감각을 키우는 훈련은 중요하다. 감정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펌프질해 놓아야 마음의 온도가 맞고 인식의 전류가 통하는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실은 후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가 먹은 카페라테 거품처럼 부드럽고 치즈케이크처럼 촉촉하고 달달한 사랑을 기다리면 사랑은 영원히 없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품고 응원해주는 방법으로 건강한 사랑을 창조해봐. 현실을 회피하고 관념을 차단하면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 이혼한 사람,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힘들 거라는 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추측이고 통계야. 현실로 돌파해보면 그 안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니체도 그랬거든. 태화는 베푸는 영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다고. 모든 사랑은 남는 장사다. 나는 이 명제에 열렬히 지지한다. 한 사람은 끝없이 자기를 바닥으로 몰아간다.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대기 중으로 그녀의 전부를 흩어놓고 싶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의 공허를 맛보고 싶다. 사랑인 그녀를 밑바닥에 이르게 한다. 그녀의 텅 빈 육체 안에 이제까지의 그녀가 아닌 다른 영혼이 심어진다. 이선영의 시, 사랑하는 두 사람.